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예.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왼손이 모르게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전에 박문진 이사선임에 항의하는 표시로 검은 리본을 달고 참석했고요. 저렇게 의석에 현수막 3개를 내걸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걸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각 몇몇의 의원들이 일어서서 현수막을 잘 보이게 들고 있었습니다. 예. 35분 정도의 시정 연설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받으면서 내려갔는데요. 민주당 쪽 의석 앞쪽부터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렇게 자유한국당 쪽 의석으로 갔습니다. 김성원 의원부터 앞쪽으로 쭉 악수를 하며 자유한국당 가운데 통로를 지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이 오면 일어서서 악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김도읍 의원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가 악수하는 모습인데요. 다시 보면 가까이 오자 어떡하지? 라는 표정으로 옆을 잠깐 본 뒤에 손을 바꿔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왼손은 규탄 현수막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겠네요. 스스로도 약간 머쓱했는지 웃는 모습이 그렇겠죠. 잡혔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항의 표시로 하곤 하는 건 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악수하자고 하면 좀 진짜 좀 곤란하긴 하겠습니다. 예, 피할 도리가 없었는데요. 예. 지난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추경 시정연설 때는 이렇게 가운데 통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은 민주당, 한쪽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한쪽에 있는 의원들만 악수를 할 수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아예 자유한국당 의원들 의석 쪽에 있는 가운데 통로로 가면서 양측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이쪽으로 올 줄 몰랐다. 악수하자고 하는데 어떡하냐라고 소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의석 깊숙이 가면서 여러 의원들과 악수를 했는데요. 친박 홍문종 의원이나 유기준 의원은 따로 찾아가서 저렇게 악수를 하기도 했고요. 예.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과도 다 악수를 했습니다. 예. 그 문 대통령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마스크는 죄가 없답니다. 예. 뭡니까 이거는?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놓쳤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30일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에 납포됐다가 송환된 흥진호 의원들에 대한 몇 가지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요.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 어선해철에 우리 젊은 세대가 저렇게 많이 성장하겠어요. 어선 업으로. 일주일 이상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어부들의 모습입니다. 저 마스크는 왜 썼을까요? 예,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들은 기획 입국설, 간첩설까지 제기를 했는데요. 예. 그 근거가 어부가 왜 접냐, 마스크는 대체 왜 썼냐입니다. 간첩설까지 나오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라고 볼 수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부들을 간첩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예. 바로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강하게 묻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마스크 쓰고 나타나는 간첩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근데 의심의 근거가 마스크라는 건 조금 좀 이해가 가진 않는데 마스크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간첩설을 언급한다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 마스크를 쓴 이유는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선원들이 얼굴 노출을 꺼렸는데
그건 이제 본인들의 실수로 북한 영역에서 조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부끄러워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늘 한 선원은 인터뷰에서 얼굴이 알려지면 가족들이 시달리고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마스크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예. 일각에서 사실 인터넷에서부터 뭐 무슨 간첩이나 기획입국설이 나오긴 했는데 예. 국회의원들이 이를 마스크나 젊다는 이유로 국감장에서 거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예. 노회찬 의원은 이 때문에 마스크를 쓴 걸 가지고 간첩이라고 얘기하면 본인들이 집단적으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러면서 얼마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며 마스크를 쓴 사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차은택의 눈물입니다. 예. 오늘 문학의 양태자로 불렸지만 최순실 씨 영향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휘두다가 이권을 챙긴 차은택 씨가 구형받는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예. 5년 구형을 받았는데요. 최후 진술에서 차 씨는 직원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나게 돼 여기까지 왔고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매일 무릎 꿇고 회개하며 참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예. 그래도 차은택 씨는 다 인정을 하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선처를 호소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처벌이 안 될 리는 없는 것 같고. 예. 차 씨는 실제 협박해서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 처벌은 분명히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차 씨는 죄를 다 인정을 했는데 예. 이는 중요한 두 피고인의 입장과는 좀 배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재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라면서 본인에게 있는 혐의를 반박을 했고요. 예. 최순실 씨 역시 그 다음 날 검찰 비리와 충성 경쟁 때문에 본인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 죄의 근원과 더 가깝게 있다고 여겨지는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그 힘을 이용한 주변의 피고인들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에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모레 오후에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바로 저하고 진행했던 박성태 기자가 오늘은 소셜 라이브를 진행합니까? 참여를 합니다. 아, 참여합니까? 알겠습니다. 거의 진행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현주 기자, 고석승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죠. 그리고 외교부 출입 기자인데 나와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길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힘이 되주 예. 박현주 기자 의자가 없네요. 예, 제가 지금 이거를 갖다 놓고 간 인턴 기자 있죠? 잠깐만 와볼래? 자기 소개를. 저는 지금 디지털 뉴스룸에 있는 나누리 나누리 인턴 기자. 나누리요. 네. 네, 나누리? 네, 나누리. 아, 나누리. 아, 이름이 참 의미도 있고 예쁘네요, 그죠? 네. 이거 왜 다 세 개나 갖다 놨어요? 아, 이거
선배가 처음 보통 이것만 갖다 놓잖아요, 요즘. 아니, 오늘이 1주년이어가지고 예. 이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아. 이제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나 예. 싶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100회 기념을 했는데 네. 오늘은 1주년이군요. 그러니까 매일 했던 건 아니니까 네. 중간에 쉬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먼저 나왔던 겁니까? 나누리 이제- 인턴 기자. 제일 왼쪽부터 예. 이제 차례로 첫 번째 두 저건 번째. 아무것도 없는데 글씨가 뭐 앞에 있어요? 네, 앞에 있습니다. 아, 그렇게 불 켜는 불 켜는 걸로, 예. 아,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 진화해 온 거죠. 네. 예. 미니까지. 그럼 나누리 인턴 기자는 어디서부터 일을 했나요? 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아, 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족들이 좀 보셨으면 좋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1주년이고 1주년 특집은 박성태 기자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 같이 하고요. 네. 이게 보니까 소셜 라이브가 따로 진행 없이 하긴 그렇죠. 예, 예. 전 선배가 진행을 하시고. 예. 며칠 전에 박성태 기자가 여기 잠깐 그 출연했다가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가워했죠. 네. 100만 네. 뷰가 나왔습니다. 네? 100만 뷰가 나왔다고 100만 뷰? 들었습니다. 예. 아, 그렇게 들었다고요? 예. 굉장하네요. 아, 그때 손 선배가 이렇게 웃으셔서 보기 드문 모습을 봤다. 그런 시청자들의 반응이 많은 걸로. 네, 자꾸 남한테 떠넘기는 버릇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지난번엔 전진배 부장한테 떠넘기더니. 그리고 박현주 기자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예, 예. 한 3달 만에 나온 거. 아, 그래요? 네. 예. 그동안 청와대 출입하다가 예. 이제 외교부를 출입한다면서요? 예, 외교부랑 통일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팀이. 그렇죠. 아, 외교안보팀이라고 하죠. 예. 아, 고석선 기자는 여전히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예. 뭐 그게 불만이에요? 아, 굉장히 만족스럽고 아, 그래요? 감사하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말투가 좀 그랬어요. 아닙니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 시정연설했잖아요. 네. 거기에 외교안보 관련도 있고 그래서 아마 박현주 기자가 나온 모양이네요. 아,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시정연설 얘기하고 그 한중 협의 관련해서도 얘기하려고 아, 예. 네.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고 나왔습니다. 예. 네. 사실은 지난번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서 박현주 기자는 어디 갔냐 아. 그런 댓글들이 찾는 많아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박현주 그래요? 기자, 네. 사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아, 참가를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 유저 여러분들이 그 기자 어디 갔어 그러면 나와서 일단 응답을 해야 되는 네, 소원. 아, 네. 그런 자리네. 네. 좋습니다. 강희식 기자가 클릭수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유저에 원하는 대로 예. 박현주 기자는 뭐 많은 유저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 촛불 집회 때 네. 현재 그때는 사회부 기자였고 예, 벌써 한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네. 예, 촛불 집회 초기에 예. 버스와 부딪혀서 네. 예, 그때 부상을 좀 많이 당했어요. 네. 이제 완전히 괜찮아요? 네, 완전 괜찮고 얼마 전에 그 1주년 촛불 집회 또 했을 때 보는데 예.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랬겠죠. 그게 벌써 1년 전이구나. 네. 예. 이렇게 괜찮다고 얘기한 게 처음으로 괜찮다고 얘기한 게 언제냐면 박현주 기자가 예. 사고 나서 저 응급실에 들어놓여 있는데 그때부터 괜찮다고 주장하더라고. 네. 아, 그때 진짜 예. 예. 걱정 많이 했어요. 네, 걱정 예. 많이 해주신 거 잘 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버스에 친 다음에도 바로 취재하러 가야 된다고 털고 일어나서 가려다가 예. 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아, 만약 진짜로 그랬으면 지금 이 자리에도 못 나왔을지도 모르죠. 예. 하여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여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네. 박현주 기자의 버스와 부딪힌 사건이야말로 제 보도국에서는 정말 큰일이었어요. 네, 예, 뭐 잘못되지 않나 정말 모두들 걱정을 했는데. 조심히 다니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도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는 항상 손을 들고 지나갑니다. 아, 박현주 네. 기자는. 그 삼청동에 저희 같이 청와대 아, 그래요? 팀 있을 때 네. 삼청동이 그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다 없어서 사실 맞아요. 차들이 굉장히 빨리 달리는데 예. 항상 건너보면 현주가 없어서 뒤로도 아직도 서서 우물쭈물 하다가 손 들고 이러고 혼자 트라우마가 있는 트라우마가 네, 선배가 놀리셨어요. 처음에 제가 막 이러고. 놀린 적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요. 항상 걱정을 하는. 예. 이제 뭐 박현주 기자 걱정은 그만해도 될 것 같고 예. 오늘 순서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안나경 앵커가 남아 있나요? 아니요, 저는
마이크 가까이 한두 번 방송한 것도 아니고. 네. 오늘 1주년이라고 해서 네. 앞에 이제 어떤 영상을 같이 볼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준비해온 영상인데요. 예. 아, 제가 맨날 네. 깜빡하면 안 나게 그냥 이렇게 챙겨줘요, 그죠? 선배도 보시면 아마 되게 감회가 새로울 만한 영상인데요. 꼭 1년 전인가요? 오늘 11월 네. 1일인데 2일에 네. 오늘 만 1년이군요, 우리. 네. 같이 한번. 예. 네. 심수미 기자가 함께 했었죠. 예. 아, 그때는 이성대 기자가 저 비하인드 비하인드 뉴스로 때. 네. 그때만 해도. 소셜 라이브 1회입니다. 뉴스 후 소셜 라이브가 오늘 첫 방송됩니다. 한 1,000명 넘는 분들이 벌써 아까 전부터 마이크.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네. 페이스북에서 소셜 라이브가 이제 처음으로 라이브로 방송이 되는 건가요? 네. 원래 제가 주문받기로는 평상시처럼 이렇게 말을 놓으라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네, 아무튼 열심히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있어서. 네. 네. 아, 그때 저기 강인식 기자가 저한테 그 평상시처럼 말을 놓고 반말로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아,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많이 그랬으면 그 얼마나 무서워졌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게 벌써 1년 전이네요. 네. 예. 자, 저는 물러가고 100만 뷰의 주인공 박성태 기자를 가운데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이크를. 네, 제가 들게요. 네. 우리 소셜 라이브 1주년이라고 네. 해서 우리 계속 바꾸는데 네, 예. 저는 사실 두 번째에서 여기 소셜 라이브 잘 초보예요. 두 번째밖에 안 되세요. 네. 그 전화한 게 첫 번째 하신 건가요? 그때 한 번 했죠.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소셜 라이브. 아, 라이브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기 있는 고석승 박현주 기자를 강인식 기자의 추천으로 디지털 뉴스 소셜 라이브를 담당하는 추천으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셜 라이브 1주년에 대해서 정리를 박현주 기자가 좀. 네. 예. 저도 오늘이 소셜 라이브 1주년이라는 걸 오늘에서야 사실 알았는데요. 네. 예, 사실 늦게. 네, 되게 오늘 네가 늦게. 출연한다. 늦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오전에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벌써 딱 1년째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이렇게 희귀한 사진을 저희 소셜 라이브 이끌어주는 강인식 선배가 줬는데 이게 처음에 소셜 라이브 했을 때 모습이 선배 저 마이크 차고 있어요. 예, 예. 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저만 마이크 찼습니다. 예, 네. 예, 예. 나도 찼어. 아, 선배도 내 것만. 네, 선배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초창기 모습인데 저도 이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아이폰에 DSLR 거치대를 임시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올해 1월까지 사용을 했었던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 후원 선배가, 장원 선배가 다른 기기로 촬영해주고 있는데 그렇고 또 근데 이게 이때가 이제 그 당시 맞아요. 모습이죠? 그 당시 모습. 아까 그 나누리 인턴 분이 예. 가져와서 소개해줬던 첫 그 번째 큐브. 네, 소셜 큐브 있고요. 수미 선배 있고. 이때는 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 마이크를 따로 이렇게 차고 있지 않고 이 본 마이크를 가지고 저희가 아, 이렇게 맞아요. 방송을 했는데 제가 네. 정말 죄송했던 게 항상 이 소셜 라이브를 하다 보면 저희 말이 길어지니까 이게 들고 있는 이제 오디오맨들이 선배들이 사실은 너무 무겁죠. 너무 힘들어 맞아요. 보이는데 그거를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 네. 아, 너무 낮지. 현주가 너무 낮. 안 올라가는데. 네, 안 올라가서. 네. 제가 네. 우리가 앉은 키가 좀 작은데, 네. 아, 됐다. 이게 최대고요. 예.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예, 말씀하신 대로. 1회 모습이군요. 네, 1회 모습이고, 또 이것도 1회 모습들을 좀 많이 담아왔습니다. 예. 소셜 라이브가 사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대선 후보들이 와서 다 소셜 라이브를 해서 보다 어떻게 보면 격이 없이 본인의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한번 이거 진행해 말. 네. 아니 근데 기억에 남는 소셜 라이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 어린이날에 그 부장이 어린이 특집이라고 해서 안철수 전 후보 마크맨을 하던 박병현 기자랑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때 마크맨을 하던 저랑 예. 불러서 그 어린이날 예, 특집을 기억이 했었던 납니다.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막 모자도 이렇게 노란 모자 씌워주고 했던 기억이 나서 그게 가장 기억이 남아요. 지금 계속 지난번에도 보면 박현주 기자를 막 막내 기자 사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연차가 입사가 이제 3년 차, 그죠. 3년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군대로 따지면 제대하고 한 번 더 갔을 지금 연차긴 합니다. 전혀 막내 기자가 아니고 밑에 엄청 많습니다 지금. 두 기수 있습니다. 이제 나름. 또 세 번째 기수 뽑고 네, 있고. 이제 내년에 세 기수. 네. 아, 진짜 맞죠. 저 의자가 오늘 아, 예. 문제가 많은 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 저희가 좀 다들 내려. 고도를 낮춰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한 원고인데 네. 같이 선배 아니, 이거. 다 이제 선배만 갖고 선배만 계시는 마이크와 원고가 없어서 네. 나만 이거 그래서 아까 진행이 네.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제 네. 기억에 남는 소셜 라이브 혹시 선배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전에 한 번밖에 안 해서 예. 다른 거 본 것 그게 중에 기억이 현주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보신 것 중에는 다른 거 본, 네. 그때 진행할 때는 심수미 기자하고 고석승 기자 있었죠? 아닌가요? 네? 심수미 기자는 기억이 나고 그때 네. 제가 신불리라고 놀렸던 기억이 그때 칭찬했던 그랬습니다. 기억이 그때 좀 나고. 같이, 그쵸? 예, 예, 맞습니다. 그때 딱 한 번이 두 번째. 아. 그때도 사실 강인식 기자가 할 사람 없으니까 선배가 와서 좀 진행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엄격계를 들어서 있었던 거고요. 아 이번이 두 번째. 예, 재미난 소셜 라이브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많았지만 대통령 선거 후보들, 대선 후보들이 다 나와서 저희 소셜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바쁜 대선 후보들이 저희 소셜 라이브를 위해서 남아가지고 그렇게 또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를 했다는 것도 좀 저희 얼마나 소셜 라이브가 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지 알 수 있었던 기억이었던 좀 것 더 같습니다. 공격적이고 격이 없는 질문들이 오가고 답변이 오가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예. 당시 그랬었죠.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예. 그렇죠. 사실 방송 이것도 방송인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하긴 해요. 후보들도 그랬던 것 같고. 예. 질문도 좀 가볍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예. 예. 그런 건 좀 기억이 나고요. 일단, 오늘 사실 이 소셜 라이브에 가장 그 신경을 쓰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강인식 기자와 저쪽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강인식 기자와 이상화 기자가 이쪽 한번 언급돼서 잠깐 얼굴 강인식 기자 잠깐 이쪽으로 와서 저기 가장 큰 애루장이 뭐 했는지만 저희가 할까요? 네. 선배. 네, 짧게. 저 여기서 뭐 그냥 사건 인터뷰 하듯이 네, 인터뷰. 인터뷰 하듯이 와, 최초 스탠딩. 네. 기자고요. 최초 출연인 거. 소셜 라이브는 디지털 뉴스. 네, 네, 디지털 뉴스룸에 있고요. 소셜 라이브 맡고 있습니다. 1년 오늘 됐는데 유능한 기자들 덕분에 잘 진행됐고 그리고 손석희 앵커와 안나기 앵커 덕분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이상화 기자는 부르지 않았는데 왜 왔죠? 저희 디지털 뉴스룸에서 저와 함께 소셜 라이브 담당하고 있는 이상화 기자. 소셜 라이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일 1년 동안 소셜 라이브에서 제일 고점, 신경 썼던 점 뭐예요? 사실 보통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편집을 제가 이렇게 자르고 이러는데 그게 하이라이트가 카메라 보고. 하이라이트가 잘 나오는 날도 있고 만들기 되게 어려운 날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박성태 선배 있었던 거는 딱 하면서 이거다. 더 이상 뭐 손을 댈 것도 없다. 이런 그런 것이 가장 좀 힘들고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면 저희 다시 네. 돌아와서. 두 번째 소셜 라이브 1주년 이제 담당자들이 소개하는 걸로 다 했으니까 네. 두 번째로 두 번째 키워드가 저희가 네. 그래서 선배가 아니 이건 네. 했어요. 이거 아니, 아직 넘어갔습니다. 네,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선배가 가장 기억에 남는 소셜 라이브 클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네. 선배 이 클립 때부터 100만 뷰의 아니에요. 조짐이. 이거는
쪽이 근데 석승 선배 것도 있습니다. 석승 선배도 생얼로 나온. 이거는 근데 소셜 라이브랑은 상관이 없는 주제인데. 소셜 스토리에서 하는데. 아, 이건 소셜 스토리예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소셜 라이브고. 박현준 잘못 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시 보세요. 이거 왜 가지고 옵니까? 근데 사실은 고석승 기자가 보도국 정치부의 제일 댄디남, 댄디남으로 꼽히는데 사실 이날은- 기포도 사실 댄디예요. 네, 선배 이날 무슨 아니 특보를-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소셜 라이브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날 북핵 미사일 쏜 날이었습니다. 미사일 쏜 날인데 아침에 제가 이제 그날 낮뉴스 진행을 하는 날이었는데 특보를 아침에 급하게 해야 돼서 빨리 오라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진짜 그냥 씻지도 못한 채로 바로 출근을 했는데 마침 또 이게 저희가 시간대가 잘 안 맞아서 분장팀이 도착 아직 못한 상태여서 이거 확대를 왜 못한 상태여서 저희가 그리고 제가 급한 나머지 그냥 쌩얼에 자고 일어난 머리 그대로 사실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자고 일어난 머리에 쌩얼로 그냥 바로 뉴스 진행을 특보 진행을 했던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근데 이날이요 사실 7월 29일인데요. 7월 29일.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일날에 정말 어마어마한 아침부터 충격을 받고 되게 긴박한 비주얼. 네. 아니 야, 네, 특보에 어울리는 분장 같아요. 이렇게 시청자들 보시기엔 전쟁 난 줄 아셨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막 제가 막 앵커가 왜 이래요? 앵커가 왜 이러냐고? 괜찮은데요. 네, 아무튼 넘어가시죠. 뭐 소셜 라이브랑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우선 뭐 네. 고석승 기자의 비포는 레프트랑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결론은 왜 잠으십니까? 아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서 네. 이렇게 치면 되나요? 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시정연설. 연설입니다. 예. 네. 고석승 기자가 이제 청와대를 출입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오늘 평가는 어때요? 전반적으로. 사실 뭐 청와대에서는 이미 이 시정연설을 일찍부터 준비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뭐 평가는 당연히 내부 평가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뭐 사전 한담까지 포함해서요. 사전 한담 때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뭐 이 시정연설 같은 경우에도 이 대통령이 좀 더 여유 있게 예전 6월 6월 추경 예산 저희 시정 연설 때보다 좀 더 여유롭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잘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오랜만에 이거 시정연설 관련해서 하느라 이제 청와대를 떠났는데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 시정연설이라는 게 연설문도 있고 또 PPT도 있고 그 안에 정무적인 메시지도 들어가야 하고 하니까 청와대 내에서 많은 그 협력 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서 오늘의 이런 30분, 40분에 거의 가까운 훌륭한 연설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PPT,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지금 6월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활용을 했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아까 박현주 기자 말한 것처럼 그 PPT 기술을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연설 비서관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기타 비서관실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준비를 했다 이런 말인데 좀 자세히 아까 취재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선배가 이렇게 짚어준 그런 부분은 뉴미디어 비서관실 쪽에서 이제 담당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오늘 아무래도 예산 설명이다 보니까 재정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주도를 했을 거고 무엇보다 국회를 가니까 정무 이런 식으로 각 파트가 유기적으로 나눠서 거의 3주, 4주 가까이 준비를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 글은 누가 쓰나요? 글은 신동호 연설비서관실이 있으니까 이제 신동호 연설비서관이 또 시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보면 이제 감성적이다, 되게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신동호 비서관의 공이 크지 않나, 역할이 크지 않나.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하던 시절부터 연설문을 만져왔기 때문에 그 내공도 상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화면에 나갈 때 2분할에서 한쪽에는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가 나가고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나가고 한쪽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하는데 방송 진행 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작부의 입장에서는 자막을 넣기가 애매한 거예요. 맞아요. 아까 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뭐 다른 방송에서는 일부 이제 그러면 자막을 넣으면은 한쪽에는 이 메시지가 그 PPT 자료로 뜨고 밑에 또 자막이 겹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자막을 좀 넣다가 나중에 뺐어요.
자꾸 겹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배려가 없었더라고요. 방송 국회 때. 그래서 그렇네요. 예. 자막을 다 준비했는데 네. 그 연설문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좀 더 얘기할 얘기 있죠. 제가 이게 끊어지네. 시정 연설이요? 저희가 오늘 너무 이제 네. 박성태 저희 선배가 너무 오늘 바쁘다 보니까 저희랑 사실 합을 좀 맞춰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많이 못 맞추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선배 지금. 그래도 시정연설은 여실히 선배가 드러납니다. 아침에 진행하고 선배가 자막 넣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아침에 되게 바쁠 때. 잘했어. 네, 박현주 기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아까 이제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다루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면서 악수를 하고 다녀서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보면은 앞에 보면 상당히 그걸 좋아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냥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사실은 악수할 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바른정당 의원들은 되게 굉장히 반갑게 또 인사를 하는 뭐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반갑게 하는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진도 있는데요. 이번 네. 표정이 예, 상당히 상복, 수청원부터 네. 정갑의원 이렇게 이중 쭉 있는데 이쪽 아무래도 이제 친박 쪽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인데 상당히 표정이 이때는 좀 그랬죠. 네. 예. 이런. 전반적으로 뭐 시정 연설은 35분 정도 됐는데 대부분 국회의원들도 집중을 하지 않죠. 예.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야구를 보다가 오늘 예. 네. 태블릿으로 야구를 보다가 화면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잡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예. 네, 아니 말씀. 아니 근데 오늘 그 제가 청와대 관계자한테 아까 좀 현장에 가 있던 청와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그 대통령이 국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사전 한담 때도 예. 굉장히 좀 일부 이제 앞부분은 기자들한테 오픈이 돼 있다가 이제 뒷부분은 오픈이 안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고 야당 대표, 야당 원내 그 지도부들도 굉장히 그냥 건의사항 정도 이렇게 예. 기분 좋게 좀 기분 좋은 표정으로 건의사항, 요청사항을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대통령이 또 대답하고 이런 상황인데 유일하게 한 명, 홍준표 대표가 한마디도 안 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네. 국회니까 왔다. 그 한마디. 이 얘기만 했죠. 한 뒤에 환담 때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예, 그렇게 저희가 그러면서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환담 때는 사실 각 당의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가 다 왔었는데 유일하게 다른 발언을 안 한 건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예. 안 했습니다. 그럼 홍준표 대표는 여야 영수회담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자 이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지금 뭐 그 얘기 이미 보도가 돼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지금 1대1로 만나자는 얘기를 전부터 줄기차게 지금 하고 있고 또 미국을 갔다 온 이후에도 또 제의를 지금 한 상태인데 청와대도 뭐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순방이 끝난 이후에 현재는 지금 순방 준비와 대통령의 이제 문 대통령이 순방을 곧 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순방 준비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너무 또 복잡하고 바쁘기 때문에 끝난 뒤에 한번 상황을 보자 이런 지금 반응입니다. 예. 사실 뭐 일부 뭐 평가는 여러 있지만 제가 본 느낌은 그래도 많이 시정연설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또 야당 의원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네. 과거에 뭐 이런 약간씩 지킬 것들은 또 지켜가는 모습도 조금씩 보여준 것 같아요. 아까 뭐 악수하러 가니까 다 나와서 같이 네. 웃으면서 같이 악수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점차 더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현주 기자는 네. 청와대 출입하다가 네. 이제 외교부와 통일부를 맡게 됐잖아요. 네. 청와대를 흔히 우리가 1호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를 아. 뭐 정확히 고석순 기자는 3진이니까 네. 1-3 정도가 됐고 1-3. 1-3호 기자, 이성대 반장이 1-1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1호 기자라고 하는데 네. 외교부라는 느낌이 어때요? 어, 얘도 막 군내 식당에 다른다거나. 네, 정말 많이 다른데요. 제가 외교부는 브리핑 챙기러 많이 가고 제 자리는 통일부에 있는데 어차피 정부청사에 통일부가 있고 별관에 이제 외교부가 있는데 가장 다른 점이 선배랑 저랑 맨날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 춘추관이 아예 하나의 별동으로 기자들이 머무르는 곳이 따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와대 참모진들이 머무르는 여민관에는 아예 갈 수가 없고 딱 그때 그 오픈하우스 했을 때만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부청사에 오니까 통일부를 예로 들면 기자실이 있는데 뭐 바로 옆에 같은 층에 뭐 교류협력국
뭐 또 정세 분석국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특이하고 이제 내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겠구나 하는데 아직 좀 지식이 모자라서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청와대에서는 네. 아무래도 건물이 같은 공간에 없고 네. 또 보안이라고 해서 많이 뭐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맞아요. 정보를 많이 주는 편도 아니죠. 네, 전화도 잘 안 받고 그 춘추관으로 이제 넘어왔을 때만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삼청동에서 막 밥 먹으러 다니다가 가끔 마주치면 막 쫓아가서 예. 물어보고 막 이랬기도 했었는데 외교부 뭐 통일부는 구조부터 다르고 또 약간 직급도 청와대는 막 수석, 비서관 이런 거 다 처음에 막 외웠었는데 이제 또 부처로 옮기니까 국장, 실장,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이렇게 다른 것도 있고 네, 배우고 있어요. 황태 선배는 지금 밥 맛있냐고도 아, 물었어요. 밥이요? 아니, 박현주 기자가 청와대 춘추관 밥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선배가 더 맛있어 하셨잖아요. 맨날 폭로하는 겁니까? 선배가 맨날 8시 반. 아침마다 현주와 제가 이제 그 네. 청와대 춘추관에서 밥을 아침마다 같이 먹으며 네.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해 서로 상의하고 오늘의 취재 계획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오늘 어떤 네. 취재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이제 들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네. 아침마다 매일 취재 계획에 대해서 상의를 했나요, 둘이? 아, 선배랑 이제 한 8시쯤부터 이렇게 좀 한숨 쉬면서 앉아 있다가 선배가 밥이나 먹자 이러세요. 한 8시 20분쯤. 너무 사적인 걸 그렇게 이런 데서 오픈을 하면 아, 네. 아니 뭐 그래서 상의를 선배- 한 것 같은데 보고는 별로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 둘의 그러니까 막내들의 푸념인 거죠. 네. 막내들의 푸념. 저희가 이제 보고를 끝내고 예. 저희가 이제 반장한테 보고를 하면 그 반장도 이제 보고를 정리해서 아마 이제 선배와 부장께 올리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네. 이제 1차로 보고를 끝내면 저희는 이제 오늘 아침에 할 일은 어느 정도 끝났으니 밥을 먹으러 가자. 해서 네. 둘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서 할 일에 대해 한번 그러니까 심도 있게 따져보면 이제 토론하고. 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취재 계획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고 하는 거니까 취재 계획이 알차지는 않은. 아, 약간 그랬던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네. 아침 메뉴 품평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1호 기자에서 외교부가 네. 굉장히 어때요? 청와대랑 부처 출입 기자가 지금 이제 갔던 박현주 기자가 얘기하는데 청와대 취재 환경은 어때요? 지금 뭐 박현주 기자가 말을 대부분 하긴 했는데 이 여민관에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보 문제 그리고 보안 이런 것들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또 마구 들어가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국의 모든 우리나라의 핵심 정보들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그 여민관 내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또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조금 아쉽다는 거는 이제 아까 박현주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취재 환경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그래서 못하다는 거. 근데 또 제가 이제 예전에 선배들한테 듣기로는 이게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 때까지만 해도 여민관 출입이 조금은 저희가 그 당시 비서동 출입이 조금 기자들이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죠.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전화 취재를 많이 그래서 하는데 직접 대면으로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런 모습. 어쨌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청와대관이 단독 특종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지난번에 뭐죠? 문서 기록 뭐 빼돌린 거 선배들이 다들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고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야죠. 저희들은 막내라서 그냥 뭐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마음 훈훈하게. 훈훈하게. 훈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왜 외교부 얘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어제죠. 네. 협의 결과라고 한 예. 경사드 갈등에 대해서 빠밤. 네. 물론 마지막. 이건 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리 멘트. 네.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외교부 패싱이다. 네. 라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박현주 기자 아까부터 정말 열심히 외운 게 있습니다. 아, 이거 꼭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잘 안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이거 물어봐야 되는 네, 거죠? 질문 꼭 물어보셨어야 됐습니다. 네. 사람 이름 아까 열심히 한 명 외웠습니다. 아, 예. 이 제가 외교부 패싱이지는. 네, 제가 잠깐만요. 다시 물어볼게요. 네. 외교부 패싱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그러니까 그 전에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열심히 외운 이름이 바로 쿵시안유입니다. 쿵시안유는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입니다. 그래서 네, 부조리는 아니고 부조리. 부장조리죠. 부장조리. 네, 부장조리. 네. 부장조리. 장조리면 장조림하고 비슷하게 되니까 네. 부장조리. 저도 조리라는 말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열심히 부장조리. 외웠는데. 아니, 압니다. 부조리로. 네, 부장조리.
네, 어쨌든 쿵시한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인데요. 이 사람과 이제 남관표 청와대 국간부실 2차장이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해서 어제 그 협의문이 나온 건데, 이게 사실 보면 중국 외교부랑 우리나라 청와대가 실무 협의를 진행을 한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카운터파트가 된 인상을 주고, 우리나라 외교부는 소외가 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해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외교부 직원들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었고 실무급 협상은 다 외교부에서도 맡았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례랑 비교를 해봐도 조금은 이제 다르다라는 게 어쨌든 근데 지배적인 평입니다. 그 예. 사드 이른바 한한령 때문에 예. 중국이 이제 우리한테 했던 보복들 이런 것 때문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컸고, 예. 우리 이제 국방부나 여러 가지가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외교부만 앞에서 나가기는 좀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에 여러 현안이 다 얽혀 있는 사안이기 예. 때문에 청와대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사실 외교부 패싱 문제가 근데 이번에만 불거진 게 아니잖아요. 그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외교관 출신이 적다 이랬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또 사강대사가 외교관 출신이 좀 아닌 예. 점에서도 이제 그 패싱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사실 그 이제 어제 협의 결과가 나왔고, 사실 청와대에서는 엠바고로 그제 내일쯤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맞습니다. 전주에 제가 주말에 이제 당직으로 출근해서 보면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제 풀릴 거다라는 전망 기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었죠. 네. 이런 것들은 뭐 외교부나 청와대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른바 흘리곤 하나요? 일단 뭐 분위기를 잡는다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마다 이제 전화 취재도 하고 만나서도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게 이전까지만 해도요, 중국과의 관계를 저희가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꺼리거나 네. 아직까지 뭐 열심히 뭐 협의 중이다, 아주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하러 넘어갔는데, 지난주부터 사실 기류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면 긍정적이다, 잘 되고 있다,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고요. 그 저희가 이 어제 발표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엊그제 엠바고를 걸고 사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기자들한테는 저희가 월요일이었죠. 그때 이제 저희가 전화 취재를 하다가 이제 모 청와대 인사 말이 이번 주 안에 바로 결과물이 나온다,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해서 그냥 암묵적으로 정상회담이 아마 이 순방 기간이 열리겠구나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협의 결과문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또 거기까지 또 저도 생각을 일단 못했긴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막전 마크를 좀 말씀드리면, 그 화요일 날 그 미리 사전 발표를 할 때 일단 청와대 관계자들도 표정이 굉장히 좀 그 밝고 약간 들뜬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백브리핑에서 언급도 했고,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 자체가 굉장히 잘된 협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죠. 사실 사드에 대한 고민, 아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정부 초기부터 큰 고민을 이걸 다시 뭐 빼기도 애매하고 한미동맹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걸 뭐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막 주장하기도 애매한 그런 이치였을 텐데, 어쨌든 중국에서 이 한한령 관련돼서는 갈등을 좀 이제 같이 풀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봉합을 이제 한 거니까 예.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래도 최선의 수를 놓은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뭐 나와 보면 미국 국무부에서도 나름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국은 뭐 이런 지적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네.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중 이게 또 미국과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우리 정부가 설명을 하는 건 미국이 이런 한중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사드가 제3국에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미국도 중국에게 줬기 때문에 이런 협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더 기대를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예. 적어도 엇박자는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기대 내지는 전망입니다. 예. 어쨌든 미, 중 그리고 북핵 미사일 어려운 걸 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담일 텐데, 조금씩 궤는 이제 맞춰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마지막 궤는 역시 있는 김정은 북한에서 거기서 잘 풀어야 되는데, 예. 그거 이제 우리가 모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또 할 얘기가 네. 1주년인데 한마디씩 하고 끝내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네. 지금 저기 이성화 기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 네. 네. 끝날 때 영상 3개. 네. 끝날 때. 네. 저희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네. 소셜 라이브를 방송 욕심. 소개하는 영상을 아니, 하나 뭐 왜 만들었거든요. 아, 예. 네. 갑자기 선배 좀 보이시니까 나오니까 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예. 네. 어디 있어요? 끝날 때 붙어 있어요. 끝날 저희가 때 이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면 이제 바로 그 영상이 준비된 게 나올 여기에 겁니다.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나올 겁니다. 네. 예, 소셜라이브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또 특히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면 저도 뒤에 뉴스룸이 끝난 뒤에 소셜라이브로 또 이어지면 반응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예. 네. 네, 저도 그 오전에 리포트 잡혔을 때보다 소셜 라이브 잡혔을 때가 더 긴장될 때가 있는 게요. 아는 게 약간 바닥이 미천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늘 미천 상당히 높았어요. 오늘 굉장히 높았어. 수준이 높았습니다. 부장조리에서 저가 무너진 것 같은데. 콩시안님. 네, 콩시아님. 그래서 네, 그런 잊지 못할 그 콩시안님. 네, 그래서 뭔가 예상치 못, 저희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 거의 스크립트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 탓이에요. 아, 네. 아니다. 그래서 좀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쭉 이렇게 나올 기회가 많아서 이걸 계기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뜻이에요? 거기까지 안 해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소셜 라이브 때. 카톡으로 주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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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라이브 1년 됐는데 저도 한 10번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자주 나왔어요. 네. 10번 나오죠. 작년에 사실 속상했었던 게 제가 작년 한참 제가 이 촛불 집회가 한참 저희가 이제 이게 시작이 되고 이때쯤에 저희가 소셜 라이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때 밀착 카메라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는데 밀착 카메라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밀착 카메라는 그 당시 촛불 집회 전국과는 사실 약간은 동떨어진 아이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초반에 나올 기회가 많이 없어서 굉장히 제가 마음 혼자 속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나가고 싶은데 나도 페이스북 라이브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이제 정치부 온 이후에 밀착 카메라 하고 나서도 한두 번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올해 정치부 와서도 이제 좀 자주 나온 편이 됐었는데 이렇게 뉴스 끝나고 따로 예. 네.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네. 까먹었는데. 아무튼 예 정말 소셜 라이브 자주 여러분들 찾아뵙게 해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뉴스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드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뿌듯하고 보람차지만 이렇게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저는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네, 선배는 진짜 타고났어요. 네, 타고나셨어요. 너무. 네. 그렇습니다. 좋아라는데. 네. 칭찬은 감사하게 받습니다. 항상. 네. 네. 소셜라이브 이렇게 자주 나와서 정말 말 그대로 내공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강희식 기자 몇 번 나오라고 했는데 할머니 저는 그날 비하인드 뉴스에 비하인드 취재하기에 벅차서 사실 여기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나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비하인드 계시지 마시고 이제 좀. 근데 오늘은 강희식 작년에. 기자가 오늘 비하인드 뉴스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소셜에 많이 신경 써라. 그런데 제가 사실 그러기도 쉽지가 않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100회를 넘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소셜 라이브 소개 영상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뉴스 끝난 다음에는 오늘도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자격을 조성하는 아니 수단이 더 나를 세고 포기하신다. 제가 봤습니다. 당시에 생각반장부터 해가지고 또 이쪽에서 아까 이선학으로 엄마 아빠 쪽으로 돌아올 좀 더 왼쪽으로 가시면 2년 이 한국분이랑 나가셨나? 오늘 말씀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늦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 안 가셨군요. 아직 안 나가셨는데. 오랜만에 꼰대 티를 잠깐 내고 아까 이미 다 냈지만 제대로 발음하시는 날 뭘 사주겠다고 그랬던가. 고기 사드리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고기를 못 사드린. 무슨 얘기? 나는 그 이후에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힘을 합쳐서 같이 계속해서 그게 굉장히 완화되면서 방송국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지금 한 번도 가지도 않았는데 끝나고 9시 5분부터